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가족. 젊은 남자가 긴장할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꼬집는 모습을 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었다. 15년 전 사라진 아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왼발을 안쪽으로 돌려 걷는 그 걸음걸이까지 똑같았다. 민호야, 하지만 그는 서진을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어요. 망원동 시장에서 3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해온 서진에게는 이미 익숙한 얼굴들만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다 갔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낯선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어요. 젊은 남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뒤로 예쁜 여자와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따라왔습니다. 누구지?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동네에 이런 가족이 살고 있다면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왼손 새끼손가락을 꼬집고 있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작은 버릇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15년 전 긴장할 때마다 그렇게 손가락을 꼬집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설마 젊은 남자가 몸을 일으켰어요.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목 각도가 똑같았어요. 왼쪽 발을 살짝 안쪽으로 돌려서 걷는 그 모습. 어릴 때 넘어져서 다친 후로 계속 그렇게 걸었던 그 아이처럼요. 민호야, 서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 젊은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인사드리고 가자. 응, 나래야. 목소리까지 비슷했어요.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어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면서 집이 통째로 날아간 날이었죠.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고함을 쳤어요. 18살이던 민호는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민호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시장 골목골목을 뒤졌습니다. 매일 15년 동안요. 혹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키 크고 걸을 때 발목을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예쁜 아내와 귀여운 아들까지 데리고요. 젊은 남자가 서진 쪽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요리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한민호입니다. 그 순간 서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한민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정나래, 아들 유빈이고요. 민호가 가족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나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빈이 밝게 웃으며 절했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 민호가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저 아이는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아이였어요. 참 예쁘네. 서진이 유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정나래가 재빨리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유빈아, 인사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자. 차갑진 않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도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잠깐만. 서진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아, 그냥 이 근처에요. 민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민호 가족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할까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서진은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민호라는 요리학원 강사 알아요? 아, 그 사람 유명해. 망원동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데. 어디 살아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 근처야. 서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아들이 바로 코앞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린 모습과 어른이 된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왜 모른 척 하는 거니? 서진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당장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꼭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을 버린 거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서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해보자.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다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서진은 요리학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실습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안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접수대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 아니, 김민호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여직원의 표정이 살짝 경계심으로 굳어졌어요.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잠시 후 흰 요리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28배 전 그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지금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이 마법처럼 겹쳐졌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진은 그 안에 숨은 떨림을 느꼈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네,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죄송하지만 수업 시간이라서요. 무슨 일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혹시 28년 전에 태어나신 건 아니신가요? 11월 15일에? 민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서진은 확신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실례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민호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28년 전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어요.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돌아보니 임신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배가 제법 부른 게 임신 7,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 나래야. 이분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정나래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떤 얘기요? 혹시 남편분이 28년 전에 잠깐요. 나래가 서진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 내가 처리할게. 민호가 망설이며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하는 걸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래가 서진 앞에 다가섰어요. 작은 체구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정확히 뭘 원하세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증거요? 모성 본능과 직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직은 하지만 확실해요. 그 아이가 확실하다고요? 나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계속 우리 가족을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스토킹, 업무 방해, 명예훼손. 얼마든지 가능해요. 서진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단지 단지 뭐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요. 임신한 아내가 있는 사람을 괴롭히려고요. 나래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요리학원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래야. 정말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믿어줘. 알고 있어. 걱정 마. 나래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호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서진은 시장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민호 가족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 앉아 기다리기도 하고 유치원 앞을 지나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빈이를 보게 됐어요. 아이는 나래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자꾸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래가 걱정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할머니로서의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제 손자라면?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나래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민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약재상을 운영하는 지인 영숙이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진아, 혹시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요즘 대학병원을 자주 드나든다더라.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학병원이요? 소아과 쪽 같던데. 아무래도 애가 아픈 것 같아.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어요. 소아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간호사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유빈이 엄마 또 오셨네요. 아이고, 그 집 정말 안 됐어. 아이가 얼마나 아픈데. 서진은 가슴이 쪼그라드는 걸 느꼈어요. 유빈이가 정말 아프구나. 할머니로서의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물론 거짓말을 해야 했죠. 저는 유빈이 할머니인데요. 아이 상태가 어떤지 젊은 의사는 서진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진료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희귀 혈액형의 심각한 간 질환이 있어요. 생체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부모 중 한 분이 공유자가 되시는데 어머니는 임신 중이시고 아버지분과 혈액형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서진은 병원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민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요리학원 문을 닫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민호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또 무슨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유빈이가 아파요. 그 말에 민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간 질환이 있어요. 생체간 이식을 받아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됐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세요. 혈액형 검사만이라도.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요. 수술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민호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건강해 보여요. 놓아주세요. 민호가 거칠게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 전에 나는 가족을 버렸잖아. 그때 그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지금 와서 어떤 얼굴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정말 내가 유빈이 아버지라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빈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편 나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생체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나래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래의 다리가 풀렸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남편분과 꼭 상의해 보세요.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이 말을 꺼낼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나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 없는 하늘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깊게 생각했어요. 무작정 다가가서는 민호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쌓인 경험이 필요한 때였어요. 다음 날 서진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요리사분들 손목이나 어깨가 많이 아프시던데.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약방을 찾았어요. 어쩐지 거절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차분했어요. 한약방 주인으로서의 모습이었죠. 일단 앉아보세요.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민호가 팔을 내밀었어요. 서진의 손이 그의 손목에 닿는 순간 둘 다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서진은 침착하게 말하며 은밀하게 민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했어요. 간 기능, 혈액 상태,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수술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술이요? 저는 수술 받을 일이 없는데요. 아,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서진이 슬쩍 웃어 넘겼어요. 그리고는 뒤쪽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는 뜨끈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미역국 좋아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끓인 건데 맛보실래요? 서진이 민호 앞에 그릇을 놓았어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맛이 너무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먹어본 적이 있는 맛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호는 계속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 누군가 끓여준 미역국. 따뜻한 손길로 이마를 만져주던 사람.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아라고 속삭여주던 누군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 맛을 알고 계세요? 서진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15년 전에, 아니,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끓여왔어요. 15년 전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민호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민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28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에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겁이 났어요. 무슨 실망이야. 넌 내 아들인걸.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한약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나래가 들어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와 서진이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나래야, 여보가 여기 왜 있어요? 그리고 왜 울고 있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 얘기 좀 해봐요. 며느리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래가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빈이는 제 손자고요.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래야, 정말이야. 민호가 나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래는 뿌리쳤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나래가 서진에게 소리쳤어요. 만약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빈이는 어쩌고요? 뱃속 아기는 어쩌고요? 나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빨리 오세요. 유빈이 상태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갑니다. 민호가 전화를 끊고 나래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래야, 미안해. 나는 수술 받을게. 유빈이를 살려야 해. 나래가 주저앉았어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나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며느리, 걱정 마. 민호는 건강해. 수술 잘 될 거야. 민호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28년 만에 들은 엄마라는 말이 민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서진에게 건넸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터져 나왔어요. 99.9% 일치. 민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8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빨간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서진은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애가 떠난 후에도 매일 미역국을 끓였구나.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바보같이.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나래는 임신한 몸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서진은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6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나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은 순간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공여자분도 건강하시고 유빈이도 잘 회복될 겁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며칠 후 유빈이가 눈을 떴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유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민호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28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 갑작스럽게 찾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무게감까지. 그런 민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진의 한약방 앞에는 매일 새벽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 약재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인삼, 당귀, 황기. 모두 좋은 약재들이었어요. 쪽지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놓여 있었죠. 서진은 그 약재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젖은 머리카락과 깊은 눈빛,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8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이노야, 죄송했어요. 그동안 많이 됐어. 이제 괜찮아. 서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나래도 유빈이와 함께 한약방을 찾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진이 끓여준 산후조리 한약을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유빈이 살려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 손자인데. 서진이 나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유빈이는 할머니를 금세 따랐어요. 서진이 만들어주는 약초차를 맛있게 마시고 한약방에서 약재 이름을 하나씩 배웠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감초란다. 단맛이 나는 약이야. 우와, 정말 달아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한약방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망원동 시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서진의 한약방에는 민호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유빈이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손맛이니까.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할머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래도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 아이도 할머니 미역국 먹고 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서진은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잃어버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구나.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기에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민호야, 내일부터 한약방일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민호의 대답에 유빈이가 손뼉을 쳤어요. 와, 아빠도 할머니 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진이 유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망원동 시장의 정겨운 소음과 함께 한약방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 가족을 위해서요.